안녕하세요. 집가사람 부동산 경매학원의 맑음쌤입니다. 9월이 되니까 바람이 신기하게도 선선해졌습니다. 임장 다니기 좋은 시기가 다가왔는데요. 제가 최근에 소액으로 빠르게 돈을 불릴 수 있는 빌라 단기 매도 물건들을 많이 소개해 드리다 보니까 이런 문의가 있으시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본인 직업 때문에 매매 사업자를 낼 수가 없대요. 그런데 너무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혹시 방법이 없겠냐, 이런 문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다주택자가 할 수 있는 부동산 경매 투자도 좀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오늘의 경매 물건이 딱 맞겠다 싶어서 현장에 나왔거든요. 오늘의 경매 물건은요,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신축 빌라입니다. 4년차 신축 빌라예요. 그런데 최저가가 지금 3억 4천만 원인데 이 일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15억에서 19억 정도 합니다. 시세 차익이 거의 10억 이상 나는, 아주 크게 나는 물건인 거죠. 그리고 단기 매도를 하기에도 적합한 물건입니다. 신통기획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감정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의 경매 물건은 단기 매도하기에도 적합하고, 매매 사업자를 내지 못하지만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한테도 적합하고, 다주택자분들은 이런 빌라를 자녀분 명의로 사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현장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물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요,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입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 2024 타경 147578 서울 양천구 신정동 926-3 더 SS타운 101동 601호입니다. 감정가 3억 4천만 원, 현재 신건으로 매각이 진행 중이고요. 건물 면적 8.26평, 토지 면적 5.17평, 매각 기일은 2025년 9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경매 물건이 신정동 신통기획 구역 내에 있습니다. 신통기획이라는 거는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구역에 왔을 때 이 구역이 재개발이 잘 진행될지, 사업성이 좋은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가야겠죠. 경매 물건은 대로변에 있었습니다. 평지예요. 그런데 지금 구역 내에 골목 하나만 들어와도 바로 구릉지가 있습니다. 언덕이 심하지는 않지만 좀 구불구불 올라가야 되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같은 구역 내에서도 평지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신축 빌라도 있지만 빨간색 벽돌 빌라들도 여러 개가 섞여 있어요. 여기는 저층 노후 주거지로 2025년 4월 28일에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정사동 922 구역은요, 약 84,000제곱미터예요. 구역은 꽤 크죠? 그리고 장점이 첫 번째가 5호선 신정역 역세권에 있습니다. 바로 역세권이에요. 5호선을 타면 우리가 여의도나 광화문까지도 갈 수가 있고, 중간에 9호선 갈아타면 강남까지도 가기가 편하죠. 이런 장점이 있고요. 2호선을 타고 싶다라고 하면 2호선 신정 내거리역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조금 거리가 있긴 한데 갈 수 있어요. 더블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장점은 구역 내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이 되면 초품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가 목동 단지 바로 옆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오목교역에는 목동 현대백화점이 있고요. 이마트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 이대 목동병원도 있죠. 여기가 목동 단지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인프라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이다. 재개발이 됐을 때 주변도 같이 발전을 해야지 우리가 살기가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점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언덕을 올라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숨이 많이 차거든요. 고생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좀 더 빠르게 부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니까 신통기획 예비구역 지정 확정 축하 해가지고 SK 에코플랜트에서 현수막도 부착을 해놨습니다. 여기 구역 내를 살펴보다 보면은 신축 빌라도 꽤 많고 도로 사정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여기가 신통기획 재개발이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제 뒤에 보이는 빌라를 보면은 반지하층 앞에 이렇게 판이 하나 있습니다. 차주판이에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 반지하로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침수가 될 수가 있어요. 몇 년 전에 홍수가 되게 심해가지고 침수로 사상자들도 많이 발생하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부터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할 때에는 이렇게 반지하나 지하층이 있는 곳들 위주로 먼저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의 경매 물건은 601호인데요. 601호에는 따로 방치된 우편물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신통기획 재개발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문이 나와 있어요. 재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임장 영상에서
전세 사기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호수들도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가 많으니까 꼭 확인을 해서 한 번에 여러 개 물건을 보고 효율적으로 임장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빌라도요, 전세 사기 물건들이 여러 개 경매가 진행 중이고요. 여기 우편함을 보니까 무단 점유 경고문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남부지방법원에서 법원 등기가 온 걸 보니 얘도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경매로 낙찰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1층에 필로티 주차장, 장애인 주차장 포함한 필로티 주차장이 있고요. 무인 택배함 있고, 여기 관리업체에서 쓰레기 배출 방법 안내, 전단지 보관함 이런 것들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대로변이잖아요. 대로를 바로 끼고 있기 때문에 치안이나 보안에서는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 오늘의 경매 물건은 이 대로를 끼고 있는 남향입니다. 장점이죠. 자, 들어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요.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지하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지하로는 엘리베이터가 연결된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수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도 이렇게 지하 주차장이 있는 빌라는 좋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 둘, 셋, 넷, 5대, 6대까지 될 수 있습니다. 6대까지 주차가 가능한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경매 물건이 2개 동짜리예요. 101동, 102동 이렇게 있는데 제가 나온 곳이 101동이거든요. 여기 앞쪽에 보이는 문 있죠? 여기는 102동입니다. 2개 동이 아래 지하를 같이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우리는 단지형 다세대 빌라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현재 소유자이자 채무자가 3억 7천만 원의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받기 3일 전에 3억 6천5백만 원의 전세 세입자가 임차를 했는데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요. 해당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본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023년 1월 고양세무서장의 압류입니다. 이후에 임차권 등기, 인천광역시의 압류, 양천구의 압류 등이 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권 등기 말소 조건부라는 특별매각 조건을 걸었습니다. 때문에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사항 없이 전부 깨끗하게 소멸합니다. 엘리베이터는 꽤나 넓은 편이고요. 여기 관리비 정산되었어. 관리하는 업체에서 이렇게 안내문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경매 물건이 위치한 6층에 도착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호수 601호가 오늘의 경매 물건이고요. 602호도 7월에 경매로 나왔다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2개 호수 중에서 601호가 좋은 점은 거실 기준으로 남향이라는 거죠. 지금 이 물건이 전세 사기를 당하고 임차권 등기를 한 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한테 양도하고 나간 물건이에요. 그럼 사실 이 집은 공실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공실은 임장을 왔을 때 여기 바깥에 우편물 도착 안내문이라든지 도시가스 방문 안내장이라든지 쪽지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아무것도 붙어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편함에도 방치된 우편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임장을 왔을 때 이렇게 문 고리 위에, 손잡이 위에 먼지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사람이 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집은 먼지가 하나도 없이 깨끗합니다. 누군가가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 명일 수 있습니다. 소유자이자 채무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깔세 임차인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점유를 하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점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상으로 명도를 하면 됩니다. 후보자분들이 명도를 제일 어려워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스킬이 있어요. 저희 투자종합반 마지막 시간에 명도 스킬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려드리니까 초보분들도 누구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9월 11일 목요일 날 개강하니까요. 아래 더보기란 참고하시고 오셔서 저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4년차 신축 빌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탑층이니까 위에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2021년에 온 택배인데 아직도 있네요. 오, 옥상은 아주 좋습니다. 방수 상태 아주 좋고요. 배수구에 끼어있는 이물질이나 오물 같은 거 없이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옥상 관리 정말 잘 되고 있고 건물 자체가 4년차 신축으로 관리가 정말 잘 되고 있는 집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 빌라에 여러 개 호수의 전세 사기 물건이 있고 경매로 진행되면 단타로 매도를 하려고 할 때 경쟁 물건이 되게 되잖아요. 거의 비슷한 시점에 부동산의 매물로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 여럿이서 경쟁을 해서 가격이 점점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나와 있는 다른 호수들 대비해서 내 물건이 가치가 있어야지 더 좋은 값을 받을 수가 있죠. 7월에 이 빌라에서 2개 호수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602호 그리고 503호가 낙찰이 되었는데요. 그럼 602호랑 경쟁을 해야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1호는 대로변으로 거실이 빠져있는 남향입니다. 근데 602호 같은 경우에는 북향이에요. 그래서 요거가 우리 물건의 장점이 될 수가 있겠다. 우리 물건의 값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아니면 내 물건을 더 빨리 뺄 수 있는 장점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 계단 층 사이에 이렇게 물건들이 있어요. 여기는 뭐 이불 같은 거, 재활용 쓰레기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관리업체에서 복도, 계단, 세대 물건 적재 금지 이렇게 안내하고 있고요. 샤시 새 걸로 깨끗하고 벽들 관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저희가 경매 물건을 보러 왔을 때 경매 물건만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타고 내려오면서 건물 자체의 관리 상태는 어떤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도시가스 안내장, 공급 중지 안내장, 경매에 게시됐다는 안내문도 집행관이 붙이러 왔네요. 이렇게 뭔가 문 앞에 쪽지들이 덕지덕지 붙어있고 하면 공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경매 물건은 앞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그분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평일 낮에는 대부분 일하러 가시니까 저녁 때나 주말 때 오셔가지고 만나보시면 됩니다. 누구신지, 어떤 이유로 점유를 하고 있는지, 경매가 진행되는 건 알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되세요. 지금 제 옆에 있는 건물이요, 양동 초등학교입니다. 이 구역 내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초등학교에 배정을 받게 되는데요. 아파트 단지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잖아요. 여기 구역은 재개발이 되면 도로를 건너지 않고도,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도 초등학교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목동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대표 학군지 중에 하나잖아요. 학군이 정말 유명한 곳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격도 상당히 방어를 잘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학군 하나 때문에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집값이 3억씩이나 차이가 난다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신정 신통기의 구역 밑에 보면 대단지 아파트가 두 단지가 있습니다. 신정 내거리역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목동 힐스테이트가 있고 왼쪽에는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가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10년 차를 향해 달려가는 1000세대 아파트입니다.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는요, 지금 4년 차이고 1500세대 가까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럼 두 단지를 비교했을 때 어느 단지가 더 비싸야겠어요? 신축이고 세대수가 많은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가 더 비싸야겠죠. 심지어 역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있으니까 뭐 역까지의 접근성도 거의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목동 힐스테이트는 뒷단지, 목동 뒷단지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은 학군을 공유를 합니다. 아델리체는요, 다른 학군이에요. 그러다 보니 오래되고 세대수가 더 적은 목동 힐스테이트가 3억가량 더 비쌉니다. 국평 기준으로 3억가량 매매가가 더 비싸요. 학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치를 부여한다라는 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학군을 중요시 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신정사동 922 구역은 그냥 구역 내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다 여기로 배정이 돼요. 중학교도 목동학군 공유 못합니다. 고등학교 정도는 공유를 할 수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여기 어디 배정됩니다, 무슨 초 배정됩니다 다 얘기해 주시잖아요. 근데 빌라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에 배정이 되지?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하나 서비스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학구도 조회 서비스라는 건데요. 이 학구도에 주소지를 넣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색을 하면 내가 어느 초등학교,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에 배정을 받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시스템을 잘 이용을 못하겠다, 그럼 교육청에 전화하시면 돼요. 교육청에서 친절하게 다 알려주십니다.
지금 여기에도 신통기획 재개발 동의서 접수한다고 이렇게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저 먼 양주에서 온 영세업자에 현혹되지 마세요.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은 사망 선고를 당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재개발이 진행 중인 정비구역들은 역세권 시프트가 붙기도 하고 지주택이 붙기도 하고 신통기획이 붙기도 하고 여러 개의 단체들이 자기들 방식대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체들끼리 자기의 진행 방식에 찬성하라 라는 내용으로 저렇게 안내문을 붙어 있는 거죠. 재개발을 추진 중인 단체가 여러 개라는 거는 여기가 그만큼 사업성이 좋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24년도 기준으로 이 구역의 동의율은 68%를 넘었습니다. 주민 동의율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도 아직 재개발의 초기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아래에 있는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제가 19억, 16억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3억 4천만 원 대비해서 약 16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나는 거죠. 물론 그동안에 들어가는 보유세도 있고 분담금도 있겠지만 4년차 신축이기 때문에 관리가 아주 용이할 거예요. 구축을 사는 것보다는 신축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시간을 들이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이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과 살펴보러 나온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기 매도하기에 적합합니다. 역세권에 있죠. 신축이죠. 8평인데 그래도 3룸이 나옵니다. 그리고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매도를 하기도 좋고 실수요자들한테도 매도를 하기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소액으로 투자를 해놓고 내가 나중에 목동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우리가 단타 경매를 배우면 단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거주용 아파트나 빌라도 낙찰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수강생분들이 소액으로 단기 매도해가지고 투자금 불리러 왔다가 경매로 사면 진짜 매매보다 싸게 살 수 있구나 라고 해가지고 본인들이 실거주하는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으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의 경매 물건은 이 두 가지 장점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러 나왔습니다. 마지막 장점이 하나 또 있네요. 우리 이거 경매로 살 때에는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고 자금 조달 계획서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627 대출 규제 때문에 우리가 가계자금 대출로 잔금을 치르게 되면 6개월의 전입 의무가 있습니다만 매매사업자, 사업자 대출을 받게 되면 전입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경매로 이 물건을 시세보다 싸게 낙찰을 받아서 실수요자 또는 투자자들에게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볼 때에는 투룸보다는 무조건 3룸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유튜브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단기 매도하려고 빌라를 낙찰 받았는데 전세를 맞춘 다음에 전세를 끼고 팔아도 되냐?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세청에서는요, 정말 일시적 단기 임대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일시적 단기 임대차는 전입신고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일반적인 전월세를 맞추게 되면 이게 정말 매매사업용으로 쓰려고 했던 게 맞느냐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수강생분들한테 일반적인 전월세 임대차 맞춰가지고 팔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또 뭐가 있습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습니다. 2년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2년 계약갱신을 하겠대 라고 하면은 4년 동안 안에 점유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전월세는 나의 선택지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울에 위치한 주요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내에 있는 빌라, 신축 빌라들, 경매 물건들은 낙찰도 잘 되고요, 매도도 잘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과열이 되는 양상이 보여요. 낙찰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7월에만 그 빌라에서 2개의 물건이 낙찰되었는데 7월 2일에 602호는 4억 2,100만 원에 팔렸고요. 7월 24일에 5층이 4억 2,800만 원에 팔렸습니다. 8평인데 아무리 3룸이라고 하지만 4억 2천만 원대에 낙찰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좀 봤을 때 높게 낙찰이 됐다 싶어요. 왜냐면 지금 이 구역 내 매물을 살펴보시면 같은 평수가 3억대에도 살 수가 있거든요. 오늘의 경매 물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 등기 말소 조건, 특별매각 조건이 걸린 물건이기 때문에 신권 가격에 낙찰 받으셔도 우리가 인수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에 살 수는 없겠죠. 투자자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높은 가격에 입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정하게 3억대 후반 정도의 낙찰 받으셔야지 단기 매도로 가능하고, 만약에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으실 거면 실거주 목적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기 매도 목적으로 경매를 한다면 시세보다 싸게 받아야지 팔 수가 있습니다. 낙찰이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낙찰 받으면 뭐 어떻게든 팔리지 않을까? 라는 희망회로를 돌리시는 건데요. 실거래가 그리고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안전하게 입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